안녕하세요, 히젤TV입니다. 마스크 없이 세계를 누볐던 과거가 그리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소식은 더 암울하기만 한데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벌써 세 차례나 발생한 이 변종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영국 한 과학자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운명의 공동체로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은 다가오는 대자연의 변화를 연구한 미래 연구가 모이라 팀스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녀의 책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임팩트 존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임팩트 존은 파도가 최정점에서 붕괴하는 순간에 극히 짧은 시간과 공간을 말한다. 그녀는 머릿말에서 임팩트 존을 언급합니다. 임팩트 존은 인류에게 다가올 어떤 한 순간이라는 것인데, 파도 타기에 비유하며 파도가 올라와 최정점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 잠시 시간이 정지하는 그 순간을 인류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한다. 사고와 이성적인 정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오직 초월적인 본능과 반사신경만이 파도 타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오직 파도와 일체가 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녀는 임팩트 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도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사고와 이성을 버리고 오직 본능으로 파도 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고 그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는 운명의 공동체로서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임팩트 존에 다다를 때 우리는 자연의 힘과 완전히 공명되고 동조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떠한 잣대로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 우리 인류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그런지 이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개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다른 예언들과 공통점이 보입니다. 종말을 넘어서 새로운 시간대, 진화의 시간대로 들어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여전히 우주의 생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우주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우주의 변화성과 그 변화성 이면에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성에 대한 탐구는 동양 역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고로 모이라 팀스가 언급한 우주 질서에 대한 전제는 동양 역철학의 기본 개념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은 단순, 불변의 우주 원리에 의해 섭리되고 있다. 우주의 법칙이란 물리학에서 형이상학에 이르는 범주의 공통 분모이다. 나서는 영원성의 상징이다. 나서는 조화를 이루며 반복되는데 창조, 확장, 성장, 쇠퇴, 위축, 소멸의 주기를 이루며 순환한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다른, 그러나 같은 의미의 패턴을 가지는 나서는 진보이며 동시에 순환 반복적인 자연 주기이다. 창조, 확장, 성장, 쇠퇴, 위축, 소멸. 이것은 모이라 팀스가 주관적으로 나눈 건데요. 동양에서는 4단계로 나누는 주기를 그녀는 6주기로 나누며 시간이 직선이 아닌 나선으로 돌고 도는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흐르는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단순하게 선형으로 진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진화 나선의 중심에 접근하고 있다.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이 없죠. 가벼운 텐트 하나로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땅에 박은 뿌리가 없습니다. 땅 위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쉽게 이동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허망하게 변하는 현상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땅을 변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하늘을 불변과 영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동 문명권의 사막에서 토대를 키운 서양 문명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에 대한 동경을 낳고 불변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동양 사람들은 변화에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불변보다는 변화를 사랑했죠.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태도는 조금씩 달랐는데요. 동양은 마음 안에, 서양은 마음 밖에 자연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에 순응하는 문화는 동서양이 같은데요. 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보면서 그 가치관이 파괴됐습니다. 그녀가 말한 자연과 동조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자연을 존중하고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이며 그 법칙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인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자연을 거스를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바로 모이라 템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자연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닌 우리가 온 근본이다. 또한 그녀가 강조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허구적 관념에서 벗어나고 변화하는 시공간 속의 우주 그 자체를 보라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에는 나선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음양오행과 비슷한데요. 음양오행과 뭐가 비슷하다는 걸까요? 목화금수가 변화해 가는데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는 그것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그럼 지금 화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은 금이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팩트 존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순응해야 하는데 순응하는 것이 뭐냐? 화에서 금으로 갈 수 있는 것, 바로 토입니다. 토에 순응해라. 그 토는 뭐냐?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본질이 토입니다. 예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자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던 제피로스도 이것이겠죠? 임팩트 존에 가까워지고 있는 파도를 탄 우리 인류는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구독 알죠?